그 심의를 받을 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기존의 표고버섯 재배하는 방식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지면에 깔아갖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군상재배, 그 다음에 시설에서 중상재배 이런 방식으로 나갔는데 저희 여기서 하는 거는 군상재배 방식이거든요. 블럭. 이거는 표고버섯이 아니고 참송이버섯이라고 또 이제 새로운 품종의 버섯인데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걸 처음에는 겁내하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떤 정상적인 그 궤도에서 수입을 가져오려면 한 얼마 정도 시작한 날로부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그러니까 나도 이한테 아까 이하다시피 한 1년 정도는 수입을 창조를 안 하고 자기가 기존 수입으로 네. 하면서 이 기술 습득 하는 것이 한 1년 동안은 또 다른 수입이 시작한다. 1년 동안 다른 수입이 네. 있으면서 시설에 적은 양의 종자를 가지고 개체수를 늘려나가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기술을 쌓여 나가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 있잖아요. 일반 농사 짓는 거에 비해서는 이게 어떤 수익 구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막연하게 곤충을 키운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기술 전수를 받아야지 이게 쉽게 말하면 빨리 궤도에 올라갈 건데 실패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은 사장님이 많이 도움 주실 수 있는가요? 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저도 이 기술 전수를 못 받아서 네. 이런 상황만 해서 이제 지금은 나는 이제 앞으로 기농이나 기촌하신 분들 네. 특히 이제 기농하신 분들은 네. 이제 하신다라면은 나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 네.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서 어떤 기술 전수를 하면서 기술 전수에 대한 비용이 따로 있는가요? 그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종자 정도 가져가시고 네, 그리고 예. 만약에 이제 필요하면은 나가 이렇게 그 현지를 가면은 네. 현지 가는 그 여비라든가 경비만 예. 좀 도와주면 되는 거죠.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해서 수익이 만들어졌을 때 판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판로 부분. 판로 부분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있을 것인데 이제 일단은 이쪽에 전라도 쪽에서 생산된 것은 전라도 쪽에서 수요가 있을 것이고 경상도 쪽에 생산된 것은 일단은 가까이 있는 경상도에 수요가 있을 것인데 수요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하시고 지금은 네. 지금 수요가 옛날에 비해서 지금 기능상이 많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공급이 네.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전라도에서 전라 쓴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수요자들이 네. 단돈 10원이나 싸면 그거 다 거리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게 전국적으로 다 쓰지 뭐 전라도 뭐 네. 경상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생산한 이 곤충을 거저리를 인터넷에 올리십니까? 저는 이제 일본 대부분 인터넷 올리는데 네. 저는 이제 도매를 그냥 인터넷 판매하는 분한테 도매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께서는 지금 이 곤충 갈색 거저리를 도매를 하고 계시는 분, 네. 이것을 그 집합시켜서 요거를 도매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그냥 넘기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도매를. 그러면 이제 소매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지만 네, 당연하죠. 그냥 도매를 넘기시고 지금 이게 업에 종사하고 실질적으로 이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기르시는 쪽에 그 비중을 두고 계시네요. 네. 그렇다면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사장님이 맨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에 비해서 그때 판매를 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가요? 네,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떨어진 것도 한 개까지만 떨어지면 더 이상 안 떨어지죠. 네, 왜냐하면 이제 중국 수도 가격이 지금 싸다 그러는데 네. 중국도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고 네. 우리 이제 중국도 인건비 올라가니까 최대한 어느 선까지만 가격이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인건비가 쌌기 때문에 네. 가격이 중국에서 들어오게 되면 내려갔는데 네. 이제는 중국도 경제 성장을 해서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대등하게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네. 그렇다면 그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1kg당 이 가격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나가 시작할 때마다 키로에 3만 원씩 제가 이게 종자를 먹였어요. 그럼 지금은 키로당 한 2만 원 정도? 네, 2만. 2만 원 정도. 그럼 떨어지긴 많이 떨어졌는데 네. 대신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전에 생산하는 양보다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양은 더 많이 늘어났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이제
판매처만 있으면은 네. 대량 생산을 하면은 그걸로 대량 생산. 네. 그러면 대량 생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기존이 사모님하고 사장님하고 두 분이서 네. 이 농사를 짓기에 평수가 어느 정도, 양이 어느 정도면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대부분 기농하시는 분들이 부부간에 기농하셔서 둘이 이 알콩달콩 사시면서 농사를 지시려고 할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평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저 도에서도 지금 정책이 예. 한 부부가 한 50평이면 적당합니다. 50평. 예. 50평은 저 남도움 없이 부부간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 부부간에. 예. 그렇게 했을 때 한 달에 생산되는 양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몇 킬로 정도? 자, 하기 나름인데 예. 한 500에서 1톤. 아, 500에서 1톤. 예. 그럼 지금 시세대로 한다면 킬로당 2만 원이면 네.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는 된다는 얘기네요. 자, 그거 이제 판매가 잘 될 걸 아, 가지고 판매가 될 때. 아, 그거를 바로 생산한 것을 바로 팔았을 때는 그렇게 될 수 있고 네. 이제 수요가 많지 않을 때는 또 건조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관을 해야 되고 네. 그럼 조금 가격이 또 저렴할 것이고 네. 생물보다는 그런 것이 있네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이제 그 80평 정도 건물이 된다. 그러면 50평은 직접 재배하는 사육장을 하고 한 30평 정도는 사무실이나 관리동을 하고. 그 50평은 사육장하고 예. 30평을 뭐 이렇게 저온 창고라든가 예. 또 이렇게 이제 건조기라든가. 건조기 있어서라든가 예. 또 이렇게 뭐 배설물 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그걸 사용해야죠. 그렇게 하면은 80평을 50평 정도의 공간을 활용하면서 예. 나머지 30평은 뭐 자재를 놓는다든가 또는 간단한 가공을 한다든가 부대설비 시설로. 부대설비 시설로 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중국이 물가 상승이 됐고 경제 성장을 해서 네. 우리하고 이제 거의 인건비가 레벨이 같아지면 가격 부분은 일테면 10,000원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기회나 네. 이렇게 했을 때 수요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수요. 앞으로 지금 저 농림청에서 꾸준히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농림청이나 세종시는 올드웨이 네. 그 회사에서 네.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각 대학교 또 교수님들도 앞으로 이제 전망이 좀 많이 바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처는 구체적으로 사료라든가 사료라든가 네. 이 또 식품업계로 해서 식품 쪽으로 사람 먹거리 쪽으로 먹거리 쪽으로 많이 갈 것이다. 사료 쪽으로 갔을 때는 고부가 가치가 안 될 것이고 사람이 먹는 쪽으로 갔을 때는 고부가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데 먹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네. 지금 이제 저도 이걸 먹어봤잖아요. 먹어봤는데 사실은 조금 씹고 나서 맛있는 것은 느끼겠는데 씹기 전까지 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약간 거부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먹기 좋게끔 만들어져 있는 상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지금 쿠키라든가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쿠키 같은 게 이제 갈아서 네. 통으로 연가에 갈아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곤충이 들어갔다 말을 하기 전에는 네. 얘는 모릅니다. 곤충이 모르고 네. 또 다른 이 빵 같은데 이어도 먼저 말하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일단 아까 이 옛날 방송에 보더라도 더 고소하고 더 달달시간 더 맛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자에서 보니까 곤충 특히 갈색 거저리에서 나오는 그 자연 항생제 이런 성분들이 많이 나와서 이걸 제약회사에서 특별하게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그 책에서 봤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각 지금 회사마다 식품 쪽이나 이렇게 제약회사에서 지금 자기 자체 회사에서 개발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자기들 지금 이렇게 발표를 안 하고 자기들이 지금 시험 잘만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이 특허를 내기 위해서 네, 자기네들만의 어떤 기술 노하우를 네.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다 말씀이죠. 예, 그렇게 지금 한 2, 3년 안에는 좀 크게 활성화될 겁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 지금 갈색 거저리만 하고 계시잖아요. 네. 다른 어떤 곤충을 키워보실 생각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진해 쪽으로 한번 더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진해. 예. 그럼 진해는 일반 식용은 아닐 것이고 제약회사에 납품하는 겁니까? 지금도 그것도 지금 제약 쪽에서 살아있는 진해를 위해서 그 독을 추출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뱀의 독을 추출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지금 어디 외국서 이렇게 대부분 지금 중국서 수입을 했고 오는데
다 건조 진해예요, 건조. 이게 생재 같은 것은 수입 자체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진해를 키우면 좀 전망이 있지 않나. 사장님은 갈색 거절이 다음에 하시고 싶은 것은 진해를 키우시는 거고, 뭐 장수풍뎅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흰 점막이 꽃무지 그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책자에 보면 그것이 더 고부가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쪽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니 그것도 관심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우선 흰점막 꽃무지 같은 것도 지금 저는 좀 일부 키우는데 지금 너무 이렇게 공급이 많다 보니까 좀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다면 지금 여기 50평에서 두 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진해를 키우게 되면 또 50평이 또 필요한가요? 아니요, 저기 공간에서 이제 그 짜투리 공간에서 키울 수 있어요. 진해를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저희도 진해 부분은 이제 생소한 부분이죠, 지금 사실은. 지금 곤충에 대해서 책자들이 나오는 거 보면 진해까지는 아직 언급이 많이 안 돼 있거든요. 상당히 빨리 가시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곤충을 키워보면 주변에 누가 키우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근데 혼자 알아서 지금까지 키우셨잖아요.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점입니까? 처음에 기술 습득이 어려웠어요. 처음에 기술 습득. 기술 습득이. 그리고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도움을 못 받아서 실패도 많이 했는데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제 키우고 나면 알고 나면 하는 게 아닌데 그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인접 지역에 곤충 정부에서 투자해서 하는 곤충 연구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어떤 그 선진화된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하우를 안 괜찮습니다. 그럽니까? 아니 그거는 정부 돈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농민 요구하는데 안 가르쳐. 그래서 개방을 안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개방을 안 해요. 다음에 이제 공적으로 이렇게 개방한 그 시간대만 딱 개방하지. 이렇게 수시로 개방을 안 하요. 그건 이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현재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고 그게 완성되지 않은 단계인데 그걸 완성되지 않는 것을 잘못 전달을 해서 실패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완벽하게 연구가 될 때까지는 공개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도 많이. 근데 우리 이제 사장님께서는 나는 바삐 이게 수익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 빨리 나는 어떤 돈을 벌여야 된다라는 이걸 진짜 고생한 보람이 결국은 수익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 외에 특별하게 주위 분들 내가 건축을 키움으로 인해서 주위 마을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뭐 반대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 곤충이 잘못 알려져 가지고 이런데 이제 처음에도 우리 주변 사람도 우리를 많이 있는데 와서 보고 개방을 해서 많이 보여주니까 지금은 이 곤충이 이런 거구나. 지금 처음에 주위 분들도 여기서 키우는 곤충이 내가 키우는 가수 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이런 염두를 했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메뚜기를 키우면 메뚜기가 날라와서 우리 벼를 갉아먹을 것이고 벌레를 키우면 벌레가 우리 과수원에 와서 피해를 줄 것이고 이 충이 집 나가면 해충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지금 집을 못 나가게끔 제대로 막아놓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이 관리는 철저하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도시에 이제 저희 세대 이미 50이 넘은 세대들은 귀농 귀촌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귀농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럼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촌에 가서 살고 싶긴 한데 문제는 수입이 낮습니다. 도시에서 어떤 그 씀씀이 그걸 시골 가서 갑자기 줄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그 수입 창출이 돼야 되는데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이 업을 하겠다고 하고 귀농하시는 분, 곤충을 키겠다고 하시는 분한테 혹시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원래 기초하시는 분인데 귀농하신 분들한테는 원래 기술센터에서나 이 3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와서 기초를 하고 이렇게 그 기술을 배워가겠는데 이 곤충도 마찬가지예요. 한 1년 이상은 자기가 기술 습득을 하면서 자기가 연구를 하고 해야지 당장 먹을 거 없는데 자기가 이거 곤충만 연구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1년 이상 정도의 먹거리를 준비해갖고 내려와라. 자기가
1년 이상 또 오는 거는 자기가 그 먹을 수 있을 때 네. 와서 준비 과정이 이렇게 해야 한다. 조금 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네. 조금 느긋하게 귀농을 하셔서 느긋하게 마음을 먹고 연구도 하고 그리고 적응을 하셔라. 네. 그 말씀이네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귀농하실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그 안내를 좀 해드릴 건데요. 저희는 사실은 직접 곤충을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어려운 거 또는 여기에서 어떤 큰 재미 이런 것들을 잘 아직까지는 내용을 모르거든요. 혹시 저희 쪽에서 이렇게 고객님들한테 내용 전달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 사장님한테 문의 전화가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좀 친절한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감사합니다. 네.